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여러분의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유망업종 분석과 함께 투자 대가들의 어떤 기법이라던가 더 직접 제가 발로 뛰며 발굴한 기업 탐방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박플러스 오늘도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방송에서 탐방 종목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MVH 코리아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맥스로테까지 편입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종목의 수익률을 보니까 뭐 8%, 8%, 뭐 4%, 그다음에 SFA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한 종목씩 현재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VH 코리아인데요.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약간의 좀 쉬어가는 행보성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 위를 올라서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MVH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어떤 그 작년도에 평가 손실이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루블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작년도에 반영됐었던 손실이 오히려 이제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다음에 어저께 기준으로 보니까 루블화가 한 52루블 정도까지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연초 그다음에 작년에 좀 급등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 70루블까지 단기적인 어떤 급등 형태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러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좀 살펴보시면요. 대략적으로 한 4,200원 정도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저점을 인식하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기존 이제 그 매물 저항권에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이제 과정 쪽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으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잡아 올리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4,600원 정도 구간대를 다시 한번 가격적인 저항을 좀 받아내갈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서서히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더 나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권 자체도 상당히 뭐 부담이 없는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여전히 이제 뭐 그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머리를 들고 상승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점진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이제 바닥 구간에서 탈피하는 흐름 정도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입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4,600원 정도 이상에 대한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한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있는 저항대는 한 5,500원, 그다음에 6,000원 정도까지 좀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 구간대를 계속해가지고 좀 소화해 나가면서 매물들을 이제 소화해 나가는 과정만 돌파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차별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라던가 어떤 수급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형태가 좋아지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그다음에 기업 자체 내부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사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8,000원 정도, 8,500원 정도 밑에서는 좀 담아 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그 9,000원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이었었죠. 대략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구간대인데 거의 구간대 가격적인 저항 구간을 바싹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부터 1차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함께 잘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대략 한 8,200원에서 300원 정도에서 다시 저점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가격권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가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 밑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좀 올라서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그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큰 어떤 가격적인 변동은 없었지만 그 앞선 단계에 있었던 그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그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하나만 좀 돌출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000원권 이상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형성될 수 있는 구간대로 진입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FA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SFA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큰 가격 그 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약간은 좀 쉬어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1,500원 정도를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 밑에서부터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 한 중반기 때만 하더라도 한 4만 원 이하에 있었던 주가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46,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잡았었고요. 다시 한번 이번 저점 잡은 구간이 한 51,500원 정도니까 마찬가지로 SFA 같은 경우도 MVH 코리아처럼 저 밑에 있는 가격권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하는 모습의 형태를 보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53,000원 그다음에 55,000원 정도의 가격권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N자형 상승 파동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거나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자금들의 좀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SFA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코스닥 쪽에서는 우량 기업으로 이제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N자형 파동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맥스로텍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 이후에 약간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음봉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크게 밀림 없이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좀 저점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요. 지금 뭐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올라와 있는 바닥권에서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박스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가지고 지지해 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위쪽으로는 매물에 대한 소화만 충분히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 6,000원에서 7,000원 구간 이상권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 상승 이후에 이제 안정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다시 2차적인 상승을 준비했었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바닥권에 완전히 이게 그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지나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쫓아가기도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좀 그러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부담 없는 가격권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AS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투자 대가들, 어떤 투자 대가들의 기법을 설명드릴 건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4주간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병행했었던 뭐 벤자민 그레임이라든가 버렌 버핏, 그다음에 필립 피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윌리엄 오닐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시 리버모어의 어떤 트레이딩적인 관점, 그다음에 어떤 주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이제 대한 매매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만나볼 투자 대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저하고 가장 좀 비슷한 스타일의
투자를 하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업 탐방을 하면서 이분이 투자하셨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고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잘 지켜보셨다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좀 투자를 했었고,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마음 자세로서 좀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좀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투자 대가는요, 피터 린치입니다. 주식 공부를 조금 하셨거나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 같으면 피터 린치는 대략적으로 누군지는 아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었던 펀드였죠. 이제 마델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한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평균 해가지고 30% 이상의 수익을 30%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정말 기록적인 수익률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특히나 이제 칵테일 이론이라는 것들을 창시해내면서 주식 투자가들이 어떨 때 주식을 사고 또 어떤 때 보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론으로서 창시를 했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을 많이 가기로 유명한데요. 그 기업 탐방을 갔었던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특히 이제 텐버거라고 하죠. 그래서 10배수가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률로 따지면 1000% 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을 보냈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제품이라던가 어떤 생활의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 어떤 생활 속의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분으로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존경하면서 좀 쫓아가고 싶은 투자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투자 대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피터 린치가 제시드렸던 이제 칵테일 이론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또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시간과 이제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들리는 혹은 외부적인 뉴스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보다 내 마음의 변동이 사실은 더 크게 작용이 되어가지고 투자가 좀 잘 안 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피터 린치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칵테일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했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고 아직은 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이제 서서히 바닥에 왔다라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도 뉴스라던가 혹은 매스컴에서 가장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급락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보면 사실은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 종목을 사지 못하거나 아직은 역시 주식시장은 하긴 어려운 영역이다, 위험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전문적인 투자가들한테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 왔구나, 이제 주식을 좀 사도 되겠구나라는 시점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요, 주식이 이제 얼마 정도 좀 올라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종목들도 조금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환산해서 보면 1900포인트 이하, 188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 2060포인트를 넘어가는 강세장이 다시 한번 이제 연출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경기라던가 제반적인 글로벌 어떤 경기에 대한 흐름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지 않다가,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일 때가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다른 얘기들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세 번째는요,
서서히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시장에서 시장이 좋아졌다, 주식시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나는 어떤 주식으로 좀 수익을 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장 혹은 그런 모임들에서 자주 화제거리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한 30% 이상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점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증권사에서도 올해 있어서의 코스피 전망치를 한 2,100포인트 혹은 2,200포인트까지도 제시하는 이제 증권사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또 2,050포인트를 또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매스컴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 싸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주식을 샀다가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제 서서히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분들은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주식 할만해, 수익이 좀 나고 있어라는 얘기들이 들리면 그때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미 그때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문제겠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식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냈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이제 자랑거리들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이제 시장은 올라가지만 시장과 따라오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라던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과열 국면을 보이면서 상승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우연치 않게 잘 보유하고 있어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수급이 만들어지고 매기가 한쪽 종목에, 한쪽 업종이나 한쪽 종목에 쏠리면서 그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사실은 좀 아쉬움이 이미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임박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과를 알 수 없는 주가에 대한 결과치를 알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 정도의 주식을 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주식이 뭐 2배, 3배 올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때가 많아지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이제 바닥권,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위험적인 국면으로 접어드는 국면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작년도죠.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작년 상반기 때 작년 한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 장이 다시 한번 2,100포인트 정도 올라갈 때는 앞으로 시장이 더 간다라는 분위기였었지만, 오히려 그때 고점을 찍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1900포인트 이하권까지 단기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1700포인트다, 뭐 1500포인트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을 하지만,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2050포인트, 206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건 남들이 좀 안 좋다라고 할 때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주식들은 단기간에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목 위상권까지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사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바이오주라던가 뭐 이런 종목군처럼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전에 있었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또 거치고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한 계단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전히 주식을 사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정석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퀴터런치의 어떤 칵테일 이론이라는 부분들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언제 사야 되고 또 언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도 주식을 또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셨다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앞서서 AS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직까지 네 번째 단계에 있지는 않은 종목군들이니까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도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오는지를 보시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현재 주가로 환산을 해보면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단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을까를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이 주식은 계속 좀 보유를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지, 혹은 이제 주식을 사시려는 분들도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가격권에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연속적인 이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큰 손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시장이 워낙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하락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언제나 주식은 좋은 장이 따로 있고요.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항상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떤 긴장의 끈이라던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정상적인 정석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주식시장의 어떤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를 차트로 한번 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10월달, 11월달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갈 때 2000포인트, 2050포인트, 2100포인트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승의 심취가 되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로만 이제 판단을 했었었는데, 불과 한두 달 뒤에 상당히 강한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특히 종목군들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뭐 정유업종, 화학업종, 그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 뭐 건설업종, 조선업종, 뭐 이런 종목군들 하나 할 것 없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고 앞으로의 어떤 비관적인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거꾸로 몇 달 뒤에 보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 그 전에 하락하기 직전의 가격권까지 다시 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용기를 가지시고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식이 하락했을 때도 주식을 살 수 있으려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세밀하고 깊이 있게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종목이 하락했을 때도 용기를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첫 단계를 보면 주식이 하락을 하고 많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위험하고, 불과 몇 달 전에 주식을 샀던 분들 같은 경우도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망설임을 가질 수 있는 시장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줄 때에도 여전히 과거처럼 불과 몇 달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좋지 않다, 혹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방송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가지고 노출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들은 이미 지나갔고, 또 바닥을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위로 보자니 앞으로도 올라가기에는 좀 막막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지만 오히려 그때서라도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이제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 2050포인트까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주식 시장도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많아지는 시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올해 코스피 지수 이제 후반부에 대한 목표는 한 2,300포인트에서 한 2,50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2,050포인트에도 2,060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방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지금 현재의 자리가 네 번째에 국한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정도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한 위치에 있겠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좀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수익에 대한 자랑이라던가 혹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그때 그런 종목들이 좀 쌌을 때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라고 좀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이제 근접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0포인트 정도를 향해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도 사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상승 추세 때문에 수급이라던가 어떤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험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막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앞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그 밑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조정을 보였었던 흐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피력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나 혹은 실적 대비해서 적정한 가치에 있느냐 혹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국면에 있느냐 혹은 지금 주가는 올라갈 것 같지만 여전히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 영역에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새로운 종목 혹은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제 칵테일 이론이라는 부분들을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업 탐방에 대한 그 얘기들을 몇 가지만 좀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좀 활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사고 싶어 하고 중소형주를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겠지만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가는 이유는 적은 돈을 투자하는 데는 사실 뭐 멀리 지방에 있는 회사까지 탐방을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봐서 뭐 특별하게 얻어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많은 비중, 그 금액적으로 좀 큰 비중을 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10주를 사게 되면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0주만 사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뭐 2,000원짜리 혹은 뭐 한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만 주 혹은 몇십만 주씩의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자금을 투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라는 건 사실은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 변동성에 대한 폭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중소형주를 투자하시거나 혹은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높은 비중을 실어서 그 종목과 그 들어가 있는 비중에 대한 투자금이 커지면서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샀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렇게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좀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기업에 대한 내용 꼭 기업 탐방을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요. HTS에서 기업 개요라던가 혹은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정말 제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 기업 담당자들 혹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내용이 좀 궁금한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탐방을 하고 혹은 기업에 대한 정상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터 린치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가들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또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4주 동안 걸쳐서 4개 기업에 대한 이제 기업 탐방 소식과 분석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탐방을 통해서 이제 발굴한 종목이고요. 과거에도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 정도 시점이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또 이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요, 리노스입니다.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을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 이제 무선 사업부, 그래서 무선 통신, 무전기와 관련된 사업 솔루션이라던가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산업을 하는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었고요. F&B 사업이라고 해서 패션과 브랜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플링이라던가 이스펙 같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도 안정적으로 작년 성장률이 올해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그 시장에서 좀 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재난망과 관련된 이슈들도 상당히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TRS 무선 사업부와 관련해가 주가가 한번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노스 역시도 이번에 국가재난망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LG CNS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CRO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림 CIS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다음에 제약 관련주들도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신약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임상시험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대행해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임상시험이라던가 이런 부대적인 추가적인 어떤 사항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리노스가 작년에 인수한 드림 CIS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부 쪽에서의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다. 그래서 사업부적인 부분을 크게 살펴보면 이제 IT 솔루션, 그래서 무선 통신 솔루션 사업부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패션 사업부,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 사업부, 이렇게 큰 분야로 보면 한 3개의 사업을 한 기업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패션 사업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리노스가 과거에 이제 코스닥을 상장을 할 때는 2012년대 지금 코스닥 상장한 이후로도 한 10년 정도가 넘게 상정을 유지시켜 놓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IT와 관련된 사업부가 주력이었다고 한다면 패션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패션 사업부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체적인 그 매출단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모습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인수했었던 드림 CIS 같은 경우가 매출로서 이제 연결로 잡히는 흐름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외형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부가 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노스라는 회사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하나씩 인수를 하면서 이제 외형 성장을 해왔고요. 특히나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성장한 회사들도 있지만 상당히 좋지 못하게 마무리되었던 회사들도 많았었는데 리노스는 그래도 지금 패션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인수를 잘 해서 상당히 큰 어떤 성장세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사업 쪽에서는 CRO를 하고 있는 이제 드림 CIS라는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성공적인 어떤 M&A에 대한 모습을 또 보여줄 걸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영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IT 쪽에서 이제 무선 사업부와 관련한 부분들은 뭐 열차라던가 그다음에 국가재난 통신망과 관련된 수주 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쭉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한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션 사업부와 관련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패션 브랜드, 캐주얼 가방 브랜드 쪽에서는 1위의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유통망이라던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상당히 좀 축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던가 그다음에 면세점.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리노스에서 판매하는 특정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세점 쪽에서 상당히 좀 높은 작년에 이제 판매 실적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 제약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서는 CRO 그다음에 드림 CRS에 관련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내 시장 쪽에서 임상 시행을 대행하는 분야 내에서는 1위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리노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인수를 해서 인수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리노스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유통 채널이라든가 채널망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원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틀로 보면 IT 사업부는 기본적인 매출 위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출단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 사업부는 한 전년도랑 비슷하게 한 20%에서 30% 정도 꾸준한 외형 성장을 하는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서부터 사실상 이제 리노스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자회사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산되는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크게 올라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국면에서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사업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는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키플링, 그다음에 좀 젊은 층이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이스트팩과 관련된 이제 유통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그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판매를 하는 그 대리점, 그 다음에 유통망이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유통사업부와 관련된 그 가방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VF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라 국내 리노스가 디자인해가지고 리노스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만 리노스를 통해서 이제 리노스가 디자인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방들은 TV 방송들, 그래서 한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류 방송들 특정 그 방송 제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협찬이 들어가면서 그 가방이 중국 사람들이 그 가방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고 한국에 왔을 때 그 가방을 사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국내 쪽에서 이제 주문을 넣어서 중국으로 배송이 되거나 혹은 한국에 이제 그 관광을 하러 왔다가 그 제품을 꼭 집어가지고 이제 사가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제품들은 기존의 어떤 기성화되어 있는 제품들하고는 틀리게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성장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특화된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에 대한 이익률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과 이익률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 CIS라는 CRO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RO라는 건 임상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웃소싱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토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와 이제 드림 CIS가 하는 사업부가 좀 유사한 모세를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을 거의 주도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임상시험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상, 2상, 3상 해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 판매가 되기 전에 또 임상시험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서 또 그런 데이터를 또 창출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제약회사가 운영을 하기에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업체 내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소모 비용이라던가 절차적인 비용, 그다음에 그런 데서 사람들을 또 모아야 되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한테 의뢰를 맡기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노스가 인수했었던 드림 CIS 같은 경우도 CRO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점진적으로 해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도 이 CRO와 관련된 지출 비용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대한 판매 량도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도에서부터 이제 반영이 되었었던 드림 CIS와 관련된 이제 매출,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성장에 대한 가속도를 낼 수 있는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할 때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제약회사가 진행했었던 부분들을 뭐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CRO 사업을 통해서 리노스는 올해서부터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과 관련된 해외 시장 진출, 그다음 해외 제약사들과의 또 협력을 통한 부분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지만 앞으로는 뭐 아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로 이제 발돋움해 나가야겠다, 이러한 모습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 지금 흐름을 보시면 2012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를 이제 매출단으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012년도에 가장 높은 그 실적을 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리노스가 좀 올려낼 수 있는 매출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정도에서 드림 CIS라는 회사가 매출액이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부 플러스 새로운 어떤 자회사에 통한 매출이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매출대가 상당히 고비였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1,000억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1,000억 이하로 내려가기가 힘든 매출 구조를 이제 만들어놨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0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매출 밴드. 근데 지금은 이제 1,200억에서 1,000억 매출을 낼 수 있는 밴드까지 이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0억은 밑에는 이제 1,000억이고 위쪽으로는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수준까지도 업사이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흐름으로 회사가 조금 뒤바뀌어져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었었죠. 2013년도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80억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IT 관련된 뭐 재난망에 대한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1,200억 정도 매출에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래서 회사는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패션 유통 사업 부분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작년 같은 거에 밥통, 뭐 이런 회사들이 요커, 중국 관광객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급등했던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패션 사업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요코와 관련된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IT와 관련된 사업 부분이 전년도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그냥 턴 어라운드 정도의 마무리가 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로점에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월달 정도가 되면 이제 국가전환통신망과 관련된 수주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좀 공을 들이고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주라던가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리노스가 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와 실적도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CRO 기업인 드림 CIS를 인수를 하고 사실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이제 매출로 이렇게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1분기서부터 전체적인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리노스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이제 매출과 외형 성장을 크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 공개, IPO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특히나 이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IPO를 통해 가지고 기업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조금 이제 그 자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고 가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기업에 대한 가치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쪽에서도 판매망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패션 사업부 역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1차적으로는 올해 현재 오늘 그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14억 정도의 종가로 이제 시가총액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300억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600원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한 1,300억 정도가 되면 리노스 주가로 봤을 때 한 3,600원 정도 되니까요. 충분히 올해 상반기 내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목표 주가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작년도 이맘때쯤이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2,000원 구간에서 한 4,000원 근접하는 흐름까지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점은 사실상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하단부에 있는 지지력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직전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속도의 어떤 급등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밑바닥에서 약간 좀 올라와 있는 형태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3,1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8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의 투자 기법, 칵테일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리노스라는 기업 탐방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무료 강연회라던가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는 대로 기존에 했었던 그 종목군들에 대한 AS, 그 다음에 추가적인 중기적인 어떤 목표가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렸던 리노스에 대한 전략들도 방송 혹은 강연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준비가 되면 방송에서 고지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 플러스 시즌 3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요일의 남자 조민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